그러면 최양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기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자기 글쓰기를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최양기는 어떤 사람의 새로운 삶을, 어떤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 그 최양기의 이제 기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약에서는 인간이 그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최고의 삶을 하늘, 그러니까 천인운하로 이제 표현했죠. 그러면 교재대로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기는 그러니까 1803년에서 1877년. 그래서 그 본관이 이제 상령, 호는 이제 보통 해강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19세기 중엽 그 어떤 새로운 사상의 패러다임을 만든 이제 큰 이제 사상가. 그래서 평생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상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이제 가장 저술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죠.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 저술을 이제 500권이 넘는 책으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양기는요, 1000권의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일생 동안 일반적인 책을 그래도 좀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책을 쓸까요? 개인적으로 뭐 한 권도 못 내신 분이 뭐 태만일 거고요. 근데 참, 그런 책을 좀 썼다 하시는 분들도 뭐 100권, 200권 하면 엄청나다 할 겁니다. 물론 열 몇 권을 써도 대단한 건 대단한 거죠. 또 한 권의 책을 써도 그 한 권에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많은 책을 썼던 이제 다시 또 한번 얘기하면 뭐 정약용 선생님은 500권이라는 책을 썼지만 정말 그 책 한 권 한 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락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최양기라는 이분도 그 한 권 한 권 책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1000권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정말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선조 말에 이제 가장 많은 저서를 그 소장 동양 전통 고서 외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책 외에도 그때 당시 출간된 그 어떤 서양의 모든 서적은 물론 과학 서적까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30대 때 그 쓴 저서가 신기통 추측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묶어서 기축제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북경 정약문 내 이제 인화당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양기는요, 또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이제 부자였냐면 이제 뭐 어마어마한 양반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그 한국은행 자리 있죠? 저희 나라 그 한국은행 현재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국은행 그 자리에 큰 저택을 4채를 져놓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종이 노비죠. 24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분이니까 정말 가히 부잣집이 아니라 갈 수 없겠죠. 이 그 저택이라는 이 4채는 이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다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뭐 기화당, 그리고 양한정, 그리고 긍업제, 그다음에 장수루 뭐 이렇게 큰 4채를 지고 살았어요. 기화당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기약, 그 다음에 인정, 지구전요 이런 것 책들을 여기서 저술을 했죠. 그리고 양한정이라는 그 또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한가로움을 이제 기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집인데, 말하자면 이제 채향기는 아들과 술 마시고 또 잡담하고 하는 어떤 손님 접대용으로 쓰던 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물은 긍업제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을 그 가리키는 이제 어떤 뭐 최초의 직업 전문 학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생들을 가리켜서 그 사회에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물은 장수를 하고 있죠. 그 건물이 바로 그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어떤 이 장수르는 일단 인간의 닦은 모든 것을 소장하는 누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채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 인문지리인 좀 전에 얘기한 지구전율을 쉬운 5살에 저술을 했고요. 이 책에는 모든 그 나라 이름, 그 당시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 인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던 책입니다. 채향기는 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삼강오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오륜 외에도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여기서 육륜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민유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 조민유화 뜻이 이렇게 조민은 뭐예요? 모든 그 인간, 그리고 그 유화는 뭐예요? 즉 모든 인간이 화합을 있다는 뜻으로 조민 유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채향기를 들어가면서 채향기가 그 유일한 친구가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 그래서 그 김정호였다고 합니다. 그 조선 사학자인 그 문일평, 여기 문일평의 그 조선 명인전에 의하면 채향기와 김정호가 그 남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밤에 그 별을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그 말을 나누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채향기가 하는 말이죠. 조선의 정치가 무엇 하나 돌아가는 게 있냐. 전부 그 당시는 이제 앙동김씨, 풍양조씨들이 다 뭐 거의 쓸었죠. 그래서 이들이 사랑방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국정은 날로 아주 혼탁하고 혼미해지고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정호야,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김정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땅의 이치, 그러니까 땅의 지리를 맡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김정호가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엄청난 지도를 계측하고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채향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서양 책이죠. 그 수많은 책, 그런 것들을 조언을 받고 얻어서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 너는 땅을 맡아라. 그럼 나는 하늘을 맡겠다. 천문 하늘을 맡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지리를 공부한 김정우는 대동여지도를 남기게 됐고, 천문을 공부한 채향기는 기약을 연구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뭐 청즉기 기즉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늘은 기로 되어 있고 기는 곧 하늘이라는 거죠. 즉 이 우주엔 뭐밖에 없어요? 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향기의 기는 우리가 지금 엉뚱당치도 않은 그런 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채향기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향기가 55세 때 이제 우주론이라 할 수 있는 기약을 완성하게 됩니다. 채향기가 얘기한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 그러죠. 채향기가 얘기한 조민유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그 모든 민족, 종족이 편견 없이 대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된대? 교류되어야 한다는 거죠. 흑인들도 우리와 똑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같이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양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 서양의 과학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에 있어서 그들은 근거 있는 유형의 기로부터 법칙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계량화시키고 셀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무형이라고 생각한 것은 했던 것을 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숫자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따뜻하다 했는데 따뜻은 한데 얼만큼 따뜻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그냥 따뜻하다 하면은 얼만큼 따뜻한 거예요. 근데 서양에 계측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면서 예를 들어 글쎄요. 우리가 뭐 보통 온도로 얘기합니다. 온도로 따뜻하다 그러면은 몇 도일까요? 글쎄 뭐 한 20도면 따뜻할까요? 그죠? 뭐 가면 30도는 어떨까요? 좀 덥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25도는 더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측을 할 수 있었고 뭐 반대로 차갑다. 그럼 차가운 건 몇 도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서양 문명은 계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 법칙화했다는 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을 했지만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서양 문명은 우리 동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 뭐 예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예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이런 정신 문명을 근데 서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른 공경이랄지 이런 정신 문명은 오히려 우리 동양에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렇듯 그 최한기는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글을 쓰고 이런 걸 남겼는데요. 얼만큼이나 이런 책을 좋아했냐면요. 최한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의 한국은행 자리죠. 여기에 큰 건물 4채를 져놓고 그 노비를 20명도 넘는 이런 종들을 부리면서 그런 큰 부자였지만 최한기는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는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서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종이가 없어서 쌀을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쌀을 외상으로 빌려서 종이를 사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예요? 그가 망한 것은 책을 너무 많이 사서 그랬대요. 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예 건물 한 자체가 책을 다 보관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뭐 도서관 같은 어떤 그런 걸 져놓고 거기에 책을 너무 많이 사서 집의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가난하게 살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그 서점에 새로운 서적이 나오게 되면 이런 모든 그 서양 그 서적 이런 것들은 최한기한테 가져가면 무조건 팔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겠는데 그는 이런 책을 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집도 팔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엔 나이 들어서 그 가난하게 사는 그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한기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을 보면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책을 사는데 최한기가 직접 얘기하는 말입니다. 내가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최한기 그 회강이 말하기를 가령 이 책 속에 사람이 아주 멀리 수천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 먼 길을 갔다 와야 할 건데 그 책을 사면 돈이 들지언정 나는 지금 힘 안 들이고서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 그만큼 이 책은 비싼 게 아니고 뭐 싼 거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좋은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나눠서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최한기의 이제 우준으로 기하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서문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학문은 전부 그 형체가 없고 그 애매하고 위대한, 그러니까 애매한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형체가 있고 분명히 증명이 될 수 있는 일들은 학문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좀 잘 풀어보면 그런 이치죠. 이치. 어떠한 그런 릴은 기에 내재하는 질서일 뿐이고 기가 잘 기능하는 내재의 힘을 보통 신이라 하는데, 이런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기라는 것은 분명 명백하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는 어떤 형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체가 있고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그 뭐 쉽게 해서 누구나 좀 인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어떤 온도계로 아까 얘기한 뜨겁다 안 뜨겁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서문에서 유형이냐 그 무형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건 형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하기라 그 최한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차갑냐 뜨겁냐 그런 온도계라든가 아니면 뭐 습도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기의 상태를 기술하는 어떤 정통적인 개념, 기는 그 무형,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는 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계는 그 모양을 그릴 수 없지만 이런 온도계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잴 수 있듯이 형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보이는 이런 기는, 이 기는 뭐예요? 이 우주 속에 모두 다 기로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기질의 성질이라는 것은 원래 활동 운하의 운하 지물이고 그것은 우주 안에서 충만해서 티끌만큼의 핑 튼 덮대에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한기가 얘기하는 이 기는 완전히 그 진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기가 그런 진공 속에 안에도 뭐가요? 무엇인가 다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비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진공이라 할지라도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활동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는 좀 특징을 봐야 되겠죠. 이런 기는 그 활동 운하인데 여기서 활이는 뭐예요? 기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기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항상 또 뭐예요? 순환해야 돼요. 이 순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썩고 죽은 거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항상 순환하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변통이라는 것은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또 이것이 되는, 항상 변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계를, 이 자연계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거를 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엔 기가 모이고 엉키고 사물이 생기고 기가 흩어지면 사물이 소멸된다. 기가 기가 뭉쳐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요. 또 기가 흩어진 것은 죽은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도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최한기도 결국에는 유학의 어떤 영역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운하의 기가 같은 개념이면 이런 신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도 기의 세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최양기가 기를 정리한 걸 한번 볼까요? 기는 단순하고 상식적이고 기는 신비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무형이 아니고 유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는 단순한 개념이고 상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모든 이상 모든 전체가 기라고 얘기했죠.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게 말하는 우주는 거대한 생명의 우주이고,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우주는 항상 어때요? 움직이고, 그죠?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게 말하는 우주는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그런 우주가 아니고 스스로 창조하는 어떤 살아있는적인 어떤 우주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써놓은 글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세상 천하엔 무형의 사물은 없고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가는 진공 상태이겠죠. 근데 이런 진공 상태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도 뭐는 차 있다고요? 이 안에도 기가 다 꽉 차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라는 것이 다 차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없는 것은 없어요. 뭐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엔 유형의 추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최양기가 34세 때 지은 어떤 인식론의 큰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측론은요,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추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추측에 대한 어떤 지적 체험,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 있고요. 간접으로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것을 미뤄서 먼 것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천한 것을 밀어서 귀한 것도 헤아리고 면을 보고 오히려 입방 전체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작은 게 있으니까 밀어서 큰 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처음을 밀어서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끝도 있겠죠. 그래서 얕은 것도 밀어서 깊은 것을 여기서는 이게 낮은 거죠. 낮은 거. 그러니까 얕은 것을 밀어서 깊은 것도 헤아리고. 그래서 추측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알아가는 것을 확장해 나가는 요체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최양기가 얘기하는 어떤 추측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에 대한 원은 추측원은 추측에 대해서 측원을 보게 되면 가까운 것을 밀어서 먼 것을 헤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측원의 원리는 뭐예요? 지식을 끊임없이 넓혀 가야 하는 것이 요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 곳이 또 가까운 곳이 되고 그것을 미루어서 또 먼 곳을 헤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요점을 말씀드리면 추측이라는 것은 어때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의 알물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큰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양기가 적어놓은 추측 어문을 보면 기를 미루어서 리를 헤아리게 되고요. 정을 미루어서 성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동을 미루어서 움직이지 않는 정을 헤아리고요. 자기를 미루어서 자기를 보고 남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 어떤 대상물을 미루어서 어떤 살을 일에 대한 어떤 살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추측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또 추측 지리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 지리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그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추측을 하는 어떤 이치만 그 따질 때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많이 알게 되는 것들 유행을 타겠죠. 그냥 추측만 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데 실제 경험하고 보고 한 것들은 유행 지리는 그만큼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측 지리니까는 그 우리가 그 넘짓이 보는 거니까 이것은 어디와 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좀 동양적인 거와 조금 관계가 있다면 유행 지리는 뭐 좀 할까요? 서양과 좀 관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 서양에서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 무슨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죠. 거기 와서 얘기한 게 있다면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여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기심,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그거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야만이 창조가 되고 발전이 되고 뭐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최한기는 이때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또한 그 달력과 그 천체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했는데요. 한번 잠시 볼까요? 그 하늘이 가지는 질서나 운행규칙인 어떤 법칙성을 수적으로 정리한 것이 달력이라면 달력인데 이런 달력이 하늘 우리가 지금 하늘 위를 쳐다보면 하늘의 운행규칙이 틀리게 될 경우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보름달이 하늘에 있는데 그 보름이라는 게 우리가 달력이 15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돌아가는 그 우리가 얘기한 달이라는 게 15일이 아니고 14일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거죠. 14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늘이 달력에다 맞춰야 되나요? 그쵸? 예. 달력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달력에다 하늘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하는 그 방법론을 쓴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질적인 그 달력은 예를 들어 보름달이 14일이라면 달력을 14일에 맞춰야 되겠죠. 안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지도를 가지고 진짜 현장에 갔을 때의 그 현지를 또 그 내용을 비교를 하는데요. 자, 현지 사전 그 어떤 마을이 있다고 그렇게 그 마을에 갔더니 지도로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바뀌었으면 어째? 지도가 실질적으로는 그림은 지도는 바뀌자면 그 현장에서는 바꿨겠죠. 그러면 강줄기도 바뀔 수 있고 길이가 다시 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그 지도를 보고 그냥 그대로 간다면 그 현장을 그 현지를 반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바뀐 대로 현장에 가서 틀린 대로 지도만 믿을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달력과 지도를 그러니까 어떤 추측질이 추상적인 거라면 어떤 그 천체적인 그 어떤 현지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천체는 제가 방금 달 그 보름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현장 그런 현지 그런 것의 이렇게 유행질이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양이 어떤 실질적인 문화가 서양에 비해서 많이 밀리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한기는 결국에는 뭐 어떤 실질적인 실제적인 그 세계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최한기가 또 쓴 글 중에 신기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기통의 정의를 보면 최한기가 34살 때 쓴 인식론의 대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재를 신기라 하고요. 나의 몸은 그 어떤 이런 신기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은 어때요? 출입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 귀가 통로가 있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기통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느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그죠? 코로 냄새를 맡는 거, 뭐 입으로 먹고 감각을 느끼겠죠. 그런 거 다 아까 앞전에 추측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 걸 보고 감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고 손으로 만져서 이게 무언가 이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어떤 귀로 들어도 보고 그래서 몸으로도 직접 부딪혀서 느껴보고 그래서 그런 뭐 생통,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는 걸 수통, 다리로 느껴보는 걸 족통, 뭐 주통, 뭐 변통 등 이런 모든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수통이라는 건 손가락을 말하는데요. 이런 신기의 흐름이 기가 흐름이 항상 이곳에서 모여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고 식별해 보며 익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그 폐쇄된 존재가 아니고 항상 외부와 통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그 기, 나도 기 서로 통하고 있고 그런 신기가 통하는 방법은 추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통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을 끊임없이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 이런 그 오류에 사실 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한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도 많고 나눌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오늘 첫째 시간은 이렇게 신기통에까지 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말하자면 최한기제 개화사상부터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